네, 오늘은 아이언 디바이스의 박기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좀 있으면 상장 앞두고 있죠? 네, 지금 이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상황이니까요. 네. 지금 아마 하반기 정도에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 이제 구체 일정을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일정은 지금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 증권 신고서를 이제 제출한 상황이 있고요. 네. 그래서 아직 뭐 일정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올해 중이죠. 올 하반기에는 이제 IPO가 마무리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언제 설립됐습니까? 저희가 2008년 5월에 설립됐으니까 벌써 17년 차가 됐네요. 이야, 엄청 업력이 이제 꽤 많이 쌓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제품을 주력으로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주력으로 하는 제품은 혼성신호 SoC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시스템 오너 칩이 보통 디지털 칩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아날로그하고 파워까지 포함한 많은 IP들을 집어넣은 혼성신호 SoC를 하는 이제 회사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팹리스 업체입니다. 혼성신호 좀 일반 뭐 반도체 잘 모르는 분들이 혼성신호 믹스드 시그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어떤 거를 좀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표현을 이렇게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보통 뭐 CPU, AP 얘기하는 것들이 디지털 칩이라고 하는 뭐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는 게 뭐 될 거고요. 퀄컴 뭐 스냅드래곤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뭐 그런 쪽이나 메모리 뭐 이런 쪽도 사실은 이제 디지털 칩으로 좀 생각하실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자연계는 다 아날로그로 이루어졌잖아요. 소리 뭐 빛 그런 뭐 소리나 뭐 이런 것들을 센싱하는 쪽도 아날로그 어떤 회로들이 필요한 거고, 네. 또 하나는 뭔가 이렇게 구동을 한다거나 네. 실제로 움직임을 만들어내거나 어떤 파워를 변환한다거나 이런 쪽도 아날로그가 필요한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날로그하고 파워 쪽 사이의 신호들을 변환한다거나 아니면 그 두 가지를 모두 이제 같이 핸들링하는 쪽을 혼성 신호라고 표현하고요. 영어로는 아까 믹스드 시그널이 굉장히 익숙한 소리긴 합니다. 네. 믹스드 시그널, 디지털과 아날로그 그리고 전력 쪽, 파워 쪽이 다 이제 합쳐져 있는 어떤 이런 SoC를 혼성신호 SoC 뭐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반도체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디지털 반도체, 메모리, 일반 뭐 로직도 있겠고 뭐 있을 텐데 전체 시장에서 이런 혼성신호 칩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어떻습니까? 큽니까? 이게 의외로 그 혼성신호 반도체 제품이 꽤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이제 좀 익숙한 뭐 스마트 기기들, 모바일 폰 뭐 예를 들어보면요. 그 안에 우리가 익히 아는 메모리 쪽에 한 20% 정도를 네. 차지하고 있고요. AP나 디지털 제품들이 한 34%. 네. 그게 못지않게 파워랑 아날로그 이제 반도체들도 거의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거의 뭐 3분의 1 정도가 아날로그하고 파워가 혼재된 혼성신호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혼성신호 반도체도 어떤 그 적용되는 그 적용처 그리고 그 제품의 어떤 종류 뭐 이런 것도 다양하죠.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아까 얘는 이제 모바일 폰으로 드렸지만 모바일 폰 이외에 뭐 각종 촬영용 반도체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반도체 그 응용처에서 그 혼성신호 반도체 쪽은 굉장히 이제 포션은 거의 한 약 3분의 1에서 4분의 1 사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뭐 가장 중요한 것들이 파워 매니지먼트라던가 오디오나 모터 구동 뭐 이런 쪽 제품들하고 그다음에 RF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대표적인 제품군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언 디바이스의 대표적인 혼성신호 칩 그냥 이제 칩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칩은 어떤 칩이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이제 저희가 강점을 갖고 이제 주안점을 두는 게 그 혼성신호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아날로그 디지털 파워가 이제 모두 필요한 가장 대표적인 칩이 모터 드라이버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오디오 칩셋이 있습니다. 오디오. 특히 오디오 파워 앰프 같은 경우는 소리도 내야 되고 또 뭔가 그 스피커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많은 아날로그 시그널들을 센싱해서 보호해야 되는 것도 있고 네. 또 신호 처리를 해야 되는 것도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제 대표적으로 아이언 디바이스에서 그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제 핵심 제품은 네. 스마트 파워 앰프라고 해서 네.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기능들을 갖춘 앰프를 저희가 그 주력으로 하고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냥 뭐 일반적으로 오디오 칩 얘기하면 됩니까? 좀 다릅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오디오 칩은 과거로부터 오디오 앰프는 있어 왔지 않습니까? 예. 뭐 그중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스마트 파워 앰프는 그 기존의 앰프처럼 그냥 단순히 구동만 하는 제품이라기보다는 네. 그 구동도 하고 어떤 이 아날로그 시그널을 센싱을 해서 보호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좀 복합적인 시스템의 어떤 제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융합이 돼야 되는 어떤 좀 복잡한 제품이 됩니다. 스마트 파워 앰프 칩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네. 스마트 파워 앰프 칩은 주로 어떤 그 완성품에 탑재가 됩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파워 앰프라는 기술 자체는 원래는 이제 북유럽 쪽에서 자동차용에 쓰이기 위해 개발된 네. 기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한된 크기의 스피커에서 특히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네. 더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 더 큰 소리를 내면서도 스피커가 그 신뢰성을 이제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뭐 크게 내버리면 지식 소리 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뭐 큰 소리를 뭐 내다가 보면 이제 스피커가 뭐 1년, 2년 지나면 이제 손상이 되는 그런 네.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네. 무작정 큰 소리만 내면 되는 게 아니고 또 반대로 스피커의 어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소리를 내면 소리가 같은 부피에서 제대로 된 음질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고요. 네. 이게 뭐 얼핏 생각하셔도 좀 비싼 시스템인데 뭐 센싱도 해오고 어떤 신호 처리도 해야 돼서 이런 기술들이 제일 먼저 오히려 적용이 된 분야가 네. 스마트폰 쪽에 제일 먼저 적용이 됐습니다. 스마트폰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쪽은 스마트폰이고요. 네. 그 위에 이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뭐 태블릿, 노트북. 최근에는 노트북 쪽에도 많이 그 적용이 되고 있고 이게 네. 또 다시 또 전기차 뭐 이런 쪽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에 그 들어가는 그 스피커라고 해야 됩니까? 네네. 스피커는 뭐 지금 사실 소리 키워보면 꽤 크게 나거든요. 그게 이제 기술의 발전에 의한 겁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예. 아마 과거의 전화기랑 네. 그 스마트폰이 피처폰들 이제 구해서 비교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많은 발전이 일어난지를 알 수 있는데 네. 그 배터리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스피커가 점점 작아지고 더 네. 얇아지고 그런 추세거든요. 네. 옛날 피처폰에서도 그런 추세가 있었는데 네. 그 당시의 스피커 소리에 비하면 최근에 우리 통화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그 우리 스마트폰의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소리가 과거에 보면 굉장히 현격히 좋아졌습니다. 아, 좋아졌다. 예, 그 이유는 네. 스피커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지만 더 좋은 소리를 내고 있는 거는 네. 아까 뭐 표면적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많은 기술 개발의 어떤 노력이라고 할까요? 많은 업체들과 많은 어떤 기술 분야에서의 어떤 기술 발전이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스피커들은 그 맴스 스피커 이런 거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마이크로 스피커라고 해서요. 대부분은 다이나믹 스피커 형태로 쓰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자석에 코일이 감긴 형태가 네. 아직도 일반적이고요. 네. 또 최근에 이제 계속 기술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는 화면에서 소리가 나게 하기 위한 어떤 피에조 형태의 그 디스플레이 사운드 쪽도 많이 이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쪽은 네. 아직도 가격 문제나 네. 기술적인 어려움들을 좀 극복해 나가고 있는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주력은 다이나믹 스피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스피커에 뭔가 소리가 나게 해주는 신호를 뭐 디지털 메모리에서 AP 거쳐갖고 뭐 증폭해주고 뭐 조절해주는 게 고성능 스마트 파워 앰프 아이언 디바이스의 주력 제품이다라고 설명은 됩니까?
설명을 조금 다르게 드려보면요. 네. 이게 아까 작은 스피커에서 더 네. 큰 소리를 내기 위한 게 기본적으로 소리가 커야 음질을 튜닝해서 더 좋게 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려면 필요한 기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작은 모바일 기기들은 전원이 배터리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더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 전원 전압에서 승합을 해서 전압을 올려준다. 그죠. 전압을 올려서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이제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첫 번째 어떤 기능적인 블럭이 되고요. 내부에서는 3.3V로 돕니까? 폰 보통 내부에서는? 리튬 이온이나 리튬 폴리머 배터리 같으면 네. 4.5V에서 한 3V까지도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V에서 4.5V인데 한 어느 정도까지 승합을 하는 겁니까? 승합을 여기도 기술적으로는 보통 이제 시작은 5V, 6V 이제 했고요. 지금은 네. 최근에는 12V에서 13V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화면에서 소리가 나는 쪽에서는 20에서 25V까지도 승합을 하는 기술이 엄청나게 올려야 되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승합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 승합 부분을 가지고 이제 여유로운 파워로 이제 작은 스피커에서 큰 소리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제 부스트 앰프죠. 네. 보통 클래스 D 앰프라고 하는 이제 네. 디지털 앰프를 통해서 소리를 내는 부분이 또 네. 있겠고요. 네. 그게 스피커로 전달되는 겁니까? 그죠? 스피커를 실제 구동하는 앰프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블럭이 또 되겠고 이게 두 번째 블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효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승합을 해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작을 때는 승합을 안 하고 낮춰놨다가 네. 소리가 앞으로 커질 것 같다. 그러고 하면 이제 전원을 또 들어 올렸다가 네. 소리가 작아질 것 같으면 또 내리고 네. 이런 식으로 전원을 흔들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스피커 앰프의 기술은 이제 과거에 쓰던 그런 스피커 앰프로는 이제 잡음이 난다거나 왜곡이 나기 때문에 네. 또 스피커 앰프 기술에도 굉장히 이제 새로운 기술이 요하는 게 이게 두 번째 블럭이 되겠고요. 그렇군요. 일단 전압을 올리고 그다음에 아까 앰프로 잡음 없이 잡음 없이 이제 고효율로 이제 소리를 내주는 부분이 네. 두 번째 부분이고요. 다음 블록은 뭐가 있습니까? 이제 요 다음부터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렇게 하면 스피커가 크게 되면 큰 소리를 내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한된 스피커에서는 이렇게 하게 되면 특히 인도나 이게 좀 이상한 음원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큰 음압에 네. 좀 말도 안 되는 어떤 음압을 가진 음원을 모기 잡는 어플이라던가 그런 걸 밤새도록 틀게 되면 이제 스피커 신뢰성이 점점 열화가 돼서 나중에는 소리가 안 나는 그림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스피커의 온도라던가 아니면 스피커의 익스커전이라고 했는데 이제 판이 떠는 것들을 잘 예측을 해서 예측하거나 센싱을 해서 그쪽이 신뢰성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 보호하는 동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기는 실제로 센서를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스피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수학적인 제어 시어리에서 보면 옵저버라던가 에스티메이터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온도하고 움직임을 센싱할 수는 없지만 다른 물리량을 잘 센싱을 해와서 그쪽을 수학적으로 예측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또 그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스피커를 보호하는 기술. 그 이제 세 번째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모두 융합이 돼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스마트 파워 앰프 기술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스피커도 되지만 모터하고도 상당히 유사한 기술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전압을 높여주는 DC 컨버터 IP 블록과 파워 앰프 블록 그리고 지금 마지막 말씀하신 센싱 블록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죠. 저희가 VI 센싱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VI 센싱하는 스마트 그러니까 스피커 프로텍션 알고리즘을 돌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이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SPA라고 표현합니다. SPA 부분. 그러면 지금 그거 플러스 지금 소프트웨어적으로 보호회로라든지 그런 알고리즘도 같이 또 얹혀서 가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요, 기술적으로는 DSP 신호 처리 블럭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이쪽이 일종의 머신러닝 그 기능이 됩니다.
일종의 AI로 볼 수 있는데 이 머신러닝 블록들을 네. 돌릴 수 있는 디지털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그 칩에서 하드웨어로 구현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최근에는 또 AP가 워낙 이제 막 커지죠. 컴퓨팅 예. 파워가 네. 막강하기 때문에 네. 그 같은 블록들을 퀄컴이나 아니면 뭐 미디어텍, 엑시노스 네. 이런 쪽에 있는 DSP에서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하게 되면 아, 상대적으로 그 앰플리파이어 쪽에 있는 하드웨어의 그 어떤 의존도를 낮출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또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DC 컨버터 클래스 D 파워 앰프 뭐 또 VI 센싱 관련된 이런 설계 블록들은 IP로 이제 표현되는데 다 아이언 디바이스가 자체 개발한 것들입니까? 지금 아이언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IP들을 대부분 내재화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저희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분야를 이제 일해 왔었기 때문에 네. 아이언 디바이스의 시작은 전력전자 베이스의 파워 쪽 구동하는 쪽에 있었고요. 그 네. 앰프 기술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히 IP들을 확보를 해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블록들은 다 내재화를 하고 있는 그림이고요. 네. 이거 뭐 IP를 그러니까 도입해서 쓰는 게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뭐 다 만들어 예. 쓸 수는 없죠. 예. 나쁜 방법은 아닌데 네. 이제 저희가 해당하는 요 분야에서는 핵심은 핵심 IP를 사서 쓸 수 있는 정도를 오픈하고 있는 IP 업체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내재화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요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핵심 IP는 다 내재화해서 네. 갖고 있고 일부 뭐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은 아 그렇습니다. 뭐 지금 예를 들면 뭐 공정에서 제공하는 스탠다드 셀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까지 저희가 이제 내재화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지금 그 스마트 파워 앰프 칩은 어떤 제품에 들어갑니까? 뭐 스마트폰, 노트북, 뭐 스피커, 뭐 모니터 뭐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게 시작은 이제 미국의 A사 네. 그 스마트폰부터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말씀하신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장치들에 들어가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최근에 그 우리 XR 기기, MR 기기, AR 기기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도 스마트 파워 앰프가 들어가고요. 네. 이게 쓰이는 곳은 작은 스피커에서 더 좋은 효율로 더 큰 소리, 좋은 소리를 내야 되는 곳에는 다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뭐 대부분의 기기에서 펼쳐지고 있고 이제 계속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모니터 화면에서 소리가 난다. 아, 네네. 네, 그것은 그러니까 뭐 이제 좀 그레이드가 좀 다른 제품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디스플레이 사운드라고 이제 통칭하는 경우는 이제 화면에서 소리가 나는 건데요. 옛날에 LG 디스플레이 이런 데서 그거 공부 엄청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화면에서 소리가 난다 뭐 그러면서. 지금도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아, 그래요? 네. 기술적인 장벽들을 하나씩 넘어가고 있는 그림인데요. 네. 이게 물리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기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자석에 코일 감겨 있는 게 아니고 네. 최근에 이제 OLED 기기 디스플레이가 대부분 OLED 패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 OLED 패널을 진동판으로 이용한 스피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요. 기존의 LCD에 비하면 OLED가 상당히 진동판으로 좋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소리도 좀 더 좋고. 네. 그래서 이제 이쪽의 기술 개발이 많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도 단가면이나 또 기구물 디자인 이런 쪽에서 좀 여러 제약 사항이 있지만 네. 그 좀 하이엔드 기기 쪽에서는 이미 이제 양산 모델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네. 저희 제품들도 하이엔드 기기의 몇 제품은 벌써 양산에 적용이 된 어떤 이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이점은 아까 뭐 앰프 부분이나 그 DC 컨버터의 어떤 스펙이 좀 다른 이게 겁니까? 네, 기술적인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디스플레이 사운드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전압이 필요합니다. 고전압이 필요하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자석에 코일이 감겨 있는 경우는 전류로 이제 움직인다고 치면 네. 이 디스플레이 사운드는 전압으로 구동을 해야 되는 그림이라 꽤 네. 높은 전압이 있어야 더 충분한 음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높은 전압을 핸들링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됩니다. 그럼 지금 회사에서 지금 이제 주력 제품이 고성능 스마트 파워 앰프인데 요것도 어떤 뭐 출력 면에서 뭐라 또 어떻게 뭐 기능 면에서 그레이드가 다 나눠져서 칩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그 어떤 제품의 그레이드하고 또 타겟팅한 어떤 소리의 그레이드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요. 네. 뭐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이 돼서 뭐 예. 매스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볼륨이 많은 물량이 많은 쪽에 어떤 트렌드가 있고 또 네. 하이엔드급이죠. 네. 좀 플래그십 특히 게임 쪽에 좀 특화된 모델들의 어떤 또 카테고리도 있고 네. 또 이제 약간 저가형이죠. 이제 네. 그런 형태의 것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신규로 나오는 아까 뭐 XR 기기 이런 거 얘기 네네. 하셨는데 그렇게 새로운 기기들 뭐 예를 들어 자동차에도 이런 게 들어갑니까? 지금 자동차에도 아직 양산 적용된 모델은 많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그래도 공간이 꽤 있어서 네. 스피커들이 꽤 큰 게 여러 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도 들어갑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스마트폰이 제일 작고 네. 그 뭐죠? 이제 작은 기기인데 사실은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이나 네. 컴퓨팅 양으로 보면 네. 그 전화기만한 제품들이 잘 없고요. 뭐 TV라던가 네. 자동차 쪽에서도 과거에는 네. 충분한 연산량을 갖는 제품들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쪽은 이제 하지만 뭐 TV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점점 컴퓨팅 파워가 늘고 있고 자동차 쪽에서도 네. 앰프 쪽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소위 말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돌아가는 네. 어떤 컴퓨팅 파워를 쓸 수 있는 네. 쪽이 자동차 쪽에도 점점 늘고 있어서요. 이제 이쪽에도 스마트 파워 앰프 쪽이 이제 점점 각광을 받고 있고 많은 R&D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무엇보다 전에는 자동차 쪽이 효율을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뭐 어쨌든 저 시동 켜놓으면 뭐 배터리도 계속 맞습니다. 돌아오고 있고 차에서 하니까. 뭐 네. 100W짜리 앰프 20채널이면 2kW가 되거든요. 네. 근데 최근 전기차에서는 이제 그게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는 그렇죠. 주행거리. 네, 예. 클래스 D 앰프도 쓰고 또 아까 네. 차량의 무게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네. 그 스피커를 큰 스피커를 쓰지 못하면서도 이제 더 좋은 소리를 내야 되는 기술이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 그림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아마 조만간에도 이 기술이 자동차 쪽에는 널리 사용될 걸로 보고 있는데 아직은 주력은 아닙니다. 지금 그 자동차 뭐 얘기하셨고 그 저기 디스플레이 뭐 이런 사운드 얘기하셨는데 네네. 햅틱하고 또 연관되는 어떤 이런 기술들도 뭐 있다면서요? 이게 최근에 오디오 커플드 햅틱이라는 이제 어떤 기술들이 많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도 네. 사실은 미국 A사가 제일 먼저 이제 리딩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요. 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계열에서도 그 구글 OS에서 네. 이 기능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떤 기술이냐면 그 옛날엔 진동 모터라고 하죠. 햅틱에 대한 진동 모터가 이제 떨기만 하는 좀 느리게 반응을 하더라도 떨기만 해도 되는 어떤 그런 기술들이 있었다면 네. 그 뭐 게임이나 아니면 더 민감하게 어떤 사람들과 그 어떤 촉각에 대해서 인터랙티브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네. 굉장히 빠르게 이 촉각을 반응해줘야 되는 이제 니즈가 생기는데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일의 이제 자석의 코일의 감긴 형태거든요. 네. 그 액추에이터 자체가 네. 햅틱 액추에이터가 네. 그래서 그런 경우 같으면 스피커 앰프에 쓰였던 기술들이 모두 사용이 돼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굉장히 작은 액추에이터고 네. 더 큰 떨림 빠르게 움직이려면 승합을 해줘야 되고 승합을 해서 움직이게 되면 또 신뢰성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스마트 스피커 앰프에서 이제 확보된 기술들이 네. 이쪽 진동 모터죠. 햅틱 모터에도 동일하게 사용돼야 되는데 네. 이제 이게 많은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져서 이 큰 어떤 진동을 이제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진행이 될 수 있기 이제 그 기술이 확보가 되면서 최근에 나온 오디오 커플드 햅틱이라는 거는 그 오디오 신호하고 특히 게임 같은 겁니다. 오디오 신호하고 그 진동을 완전히
동기화시켜서 할 수 있는 기술이 예. 개발이 되고 있고요. 예. 이거는 이제 OS부터 차근차근 이제 개발이 돼 와야 되는 그림이고요. 최근에는 뭐 수미리세크 이내, 수미리초 이내에 다 동기화될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확보가 돼 있는 그림이어서요. 이것도 이제 응용처들이 점점 늘어나면 사람들이 이게 소리보다는 사용해 보기 전엔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뭐 게임 뭐 직접 해보면 네, 소리 나는 게임도 거야. 그렇고 뭐 예를 들면 A사 알람하고 지금 국내 폰 알람 이렇게 비교해 보면 진동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사람들이 느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입소문이 이제 점점 이제 타고 가게 되면 이쪽 시장도 더 크게 커질 걸로 보고 있고요. 기본적인 기술적으로는 이제 오디오 앰프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럼 그것도 지금 대응을 하고 있으시다는 얘기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작년에 매출 얼마나 하셨죠? 저희가 작년 매출이 원화 기준으로 62억 정도가 됐습니다. 62억이요? 네네. 올해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올해 이제 상반기가 지났는데요. 네. 저희 목표로 하고 있는 그림은 올해 한 150억 정도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작년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62억 하셨는데 올해 150억이면은 2배 이상 성장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지금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요 시장 자체는 그 스마트폰 쪽이 꽤 큰 시장이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지금 현재 이제 차지하고 있는 이제 포션이 좀 미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품이 좀 팔리기 시작하고 진입이 되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아까 전화기 하나당 이 앰프가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요. 네. 전화기 하나에 뭐 스테레오 같으면 2개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앰프도 2개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퍼 트위터 이렇게 하면 4개가 들어가기도 하고. 지금 이제 대부분의 태블릿 그 PC에는 4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곱하기 4 해야 되나요? 전체 출하량. 그래서 실제로 스마트폰 수량보다 훨씬 많습니다. 20억 개가 넘어가는 시장이고. 그렇군요. 한 업체에서도 뭐 4억 개, 5억 개를 이제 구매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는 분야에서는 아직은 저희가 이제 진입 단계지만 여기에 제품이 제대로 꽂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성장률이라는 게 아직은 좀 무의미한 좀 큰 시장이 앞에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62억 매출 중에 핸드폰 향이 대부분이었습니까? 저희가요, 기술 개발 과제를 제외하고 제품 판매로 보게 되면 스마트폰 쪽이 90%가 넘어가고요. 그렇군요. 그 중에 또 일부는 저희가 자동차 쪽 대시캠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쪽에 들어가는 스마트 파워 앰프도 일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도 그 비중은 비슷할 걸로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제 쇼텀으로는 이제 그 스마트폰 쪽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이제 내년 내후년 가게 될 때는 그러니까 저희가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해외 업체들이나 또 스마트폰 이외의 기기들에 대한 프로모션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이제 8월인데 영상 나가는 날짜가 되면 아마 8월 될 것 같은데 네. 올해 반기 지나고 나서 그 실적이 지금 올해 목표가 150억 정도라고 하셨는데 한 반 정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연초에 계획한 어떤 그림들이 있는데 지금 상반기까지는 거의 이제 미티를 달성을 했고요. 근데 뭘 달성했다고요? 그 매출 목표는 달성했는데 그때도 뭐 상반기의 반이 아니고 이제 1, 2, 3, 4분기 올라가면서 저희가 이제 매출이 성장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 4분기 쪽에 좀 더 커질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아까 A사의 초기에 납품하셨고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는 갤럭시 A 시리즈라든지 거기서 직접 말씀하시기 어려우실 테니까 제가 그냥 대신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계속 공급을 해오셨던 것으로 아는데 이게 보통은 이 사업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올해 우리가 매출이 2배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엄청난 뭔가 큰 건이 지금 터져야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의 규모에서는 그렇게 가는 건데 뭐가 있습니까? 어디 신규로 고객을 잡으셨습니까? 아니면 기존 고객의 어떤 새로운 라인업에 우리께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규모는 이제 굉장히
큰 이제 곳인데요. 이제 네. 그쪽에서 저희 포션을 이제 늘려가는 데는 이제 모델 수를 늘려가는 적용 모델 수를 늘려가는 게 이제 저희가 제일 이제 열심히 하는 분야인데요. 네. 이미 개발되어 있는 제품들에서의 어떤 그 모델 수를 늘려가는 것도 있지만 네. 그 여기도 이제 신규 제품군이라고 하죠. 신규 적용되는 제품군들에 대해서 R&D 신제품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모델들이 하나씩 쌓이게 되면 그 누적으로 이제 매출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올 하반기 쪽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제품들이 들어가게 되면 한 두세 모델이 되는데 그 네. 모델들이 꽂혀 들어가게 되면 그렇군요. 어떤 그건 확정된 계약입니까? 그 확정된 것도 있고요. 네. 또 지금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출시 어떤 모델 자체는 그 수량이나 이런 거는 이제 세트 업체의 어떤 목표하고도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일단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그 모델에 진입하는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예를 들어 한 개 모델에 우리가 넣었는데 우리가 올해는 한 3개 모델로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보통 저희가 들어가고 있는 모델이 그거보다 많습니다. 다양한 모델들이 그래요? 계속 들어가고 있었는데 뭐 네. 예를 들면 뭐 대여섯 개 모델이 7, 8개 모델이 된다거나 이제 이런 그림이고 또 그 아까 저희가 이제 사실 올해도 중요하지만 이제 요게 적용이 되면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내후년 이렇게 그렇죠. 올라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네. 그 적용 시점에 들어갈 때 스테레오 제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수량이 이제 2배가 되는 거기 배니까. 때문에 스마트폰 수량으로 보면 똑같아 보여도 아. 저희가 이제 시장 성장으로 보면 뭐 2배, 3배 이렇게 늘어갈 수 있는 모델들을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존에 작년까지 몇 개 모델에 우리가 넣었는데 올해는 몇 개 정도에 들어가는 걸로. 올해 이후에는 저희가 모델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네네. 이제 하나씩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그 그레이드는 꽤 많은 모델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 고객사는 국내 업체입니까? 국내 업체가 현재까지는 제일 크고요. 해외 거기는 업체도 비중으로 꽤 치면 있습니다.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매출로 보면 95까지도 될 것 같습니다. 90이 넘어가는 그렇군요. 그림이 됐습니다. 네. 그럼 그 그레이드는 저 프리미엄급입니까? 아니면 뭐 한 미드레인지입니까? 아니면 좀 엔트리급입니까? 저희가 그 시작은 엔트리부터 진행을 했고요. 지금은 미드에서 또 최근에 진행한 건 미드 하이 쪽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네. 지금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그 R&D 쪽에서는 그 아까 저희가 2세대, 3세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제품들이 들어가게 되면 네. 이 상위 모델에도 들어갈 수 있을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 기획이라기보다는 이 제품군이 기획이 되는 쪽에서 잘 그 제품군이라는 게 완성품 제품군 얘기하시는 완성 거. 제품군 쪽에 들어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한국에 이런 오디오 앰프 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팹리스 중에. 저희가 이 부분을 꽤 오래 해왔는데 저희가 그 대기업에 있다 나온 팀인데 지금 네. 삼성에 현재는 있었죠? 현재는 저희만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글로벌하게는 저 플래그십에는 시러스 로직이나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미국 A사죠. 미국 A사에는 독점으로 공급하고 그러고 있죠. 있고요. 네. 중국의 A사, A위닉, 어위닉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A위닉이라고 A위닉?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가로는 굉장히 중국에서는 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저는 얘기는 좀 들었는데. 네, 이쪽도 굉장히 꽤 많은 어떤 수량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TI라든지 구딕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중간 뭐 이렇게 이제 해외 경쟁사들이 좀 있는데. 네네. 아이언 디바이스의 어떤 경쟁력이랄까요? 기술 경쟁력? 네, 네. 뭐가 있습니까? 이 분야가 사실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분야고요. 근데 그 경쟁이 치열하지만 네. 굉장히 소수의 플레이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네. 이유가 여러 좀 진입 장벽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처럼 그 다양한 분야의 IP들이 확보돼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
일본 업체들은 저희가 이제 좀 극복을 했고요. 일본 업체들이 예. 현재 이 스마트 파워앰프 쪽에서 아직 남아 있는 일본 업체는 없습니다. 네. 그쪽에서 됐고 그다음에 해외 업체랑 저희가 진행 어떤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해외 업체들 압도한다라는 뭐 좀 주제 넘은 얘기보다는 지금 어떤 굉장히 어떤 유사한 수준의 기술 레벨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저희가 좀 사명감을 갖고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베이스에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전력전자 기반의 네. 그 파워를 핸들링하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네. 스마트폰이긴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굉장히 하이 파워 쪽부터 네. 이제 기술을 적용하던 팀들이기 때문에 이쪽 네. 분야에서는 저희가 큰 강점을 가질 걸로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같이 내부 내재화된 팀에서 하고 있는 팀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업체들도 하드웨어 쪽은 또 뭐 A팀, 또 뭐 아날로그는 B팀 이런 식으로 다 쪼개져 있는데 이렇게 좀 똘똘 뭉쳐서 네. 그 어떤 시너지를 내고 있는 어떤 발빠른 조직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경쟁력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의 어떤 그 미래 계획, 물론 이제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회사의 어떤 미래 계획들, 매출 계획들 저희가 회사 소개 자료를 받아보면 올해 한 150억 정도 하는데 내년에도 한 2배 정도 성장하겠다. 한 290억, 297억. 그 다음 연도도 한 600억 가까이 또 네. 2026년까지 2배 이렇게 성장한다라고 이제 계획은 세워 놓으셨는데 네, 가능합니까? 좀 챌린징한 이제 보이시겠지만 네. 실제로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어떤 고객사죠. 그 네. 고객사들의 그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 네. 저희가 저희가 이제 컨택하고 있는 고객사들을 다 뭐 100%를 점유하겠다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한 3, 4위 내에 이제 존재를 하면서 제품군들이 꽂히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그림 정도까지는 실제로 있는 시장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제품으로 이제 획득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 이제 100억 아래 쪽의 매출로 넘었던 적도 있는지 뭐 그 정권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50억, 60억 매출로 이렇게 쭉 오셨단 말입니다. 네네. 근데 올해부터 갑자기 150억, 내년에 300억, 그 다음 연도에 한 600억 정도 매출 목표를 세우게 되면 그 사이에 뭐가 지금 이제 완전히 뭔가가 다 완성이 된 겁니까? 그게 뭔가 영업망이든 뭐 제품군이든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네. 뭐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네. 저희가 하는 어떤 비즈니스 영역이 패밀리스 업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희가 그냥 생산 제조업이라고 치게 되면 그렇게 급성장을 하려면 이제 생산 라인들을 지어 올려야 되는데 그렇죠. 네. 지금 이 분야는 그렇다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파운드리드나 외주 업체들을 이용하면서 커갈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생산에 대한 어떤 리밋은 저희가 차근차근히 이제 쌓아 올려 있는 건 자본하고 품질하고 저희가 생산 이력을 쌓는 게 지금 차근차근히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어서 지금 저희가 한 5천만 개? 한 그 정도 이제 리리즈를 하고 있는데. 네. 칩 개수로는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그 이력을 바탕으로 해야 다음에 더 큰 스텝을 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시작할 때는 저희 이제 투자 회사를 통해서 진행했을 때는 뭐 훨씬 더 큰 물량들을 핸들링 했고요. 근데 아이언 디바이스 이름으로 이제 새로 이제 저희가 업력은 오래됐지만 스타트업이라고 봐주셔야 되거든요. 이제 물량을 램프해 나가는 단계로 보면 아까 말씀처럼 뭐 1배, 2배, 4배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정석이기도 하거든요. 네. 갑자기 1억 개의 수량을 이제 줄 수는 없고 차근차근 올라가는 어떤 그래프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수량 그래프는 불가능한 수량은 아니고요. 이제 반대로 저희가 갑자기 네. 회사 설립하자마자 1억 개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은 좀 어렵다고 봐주셔야 되고요. 그렇군요. 반도체 쪽이 또 생산하는데 좀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좀 자본이 잠기는 또 기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IPO 준비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도 충분한 자본이 있게 되면 사실 충분한 물량을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확보도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웨이퍼를 사와서 직접 이제
파셔야 되니까. 그래서 반도체 쪽이 생산 투입부터 생산까지 한 3-4개월 한 4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네. 이제 그 큰 물량에 대한 그 어떤 생산 캐파 핸들링 능력도 회사로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거는 이제 차근히 이제 키워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아이언 디바이스가 설립한 이후로 이제 저희가 직접 양산해서 공급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 한 2-3년간 저희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고객사 내에서 그 지금 공략하는 그 시장의 최대 경쟁사는 어디였습니까? 어디 걸 우리가 좀 뺏어오는 겁니까? 지금 미국하고요, 예. 유럽 또 일부 중국 업체로 지금 시장이 구성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겁니까? 그 중에 이제 유럽 업체 거를 이제 중국 업체가 인수를 하면서 지금은 크게 미국과 이제 중국 업체로 나뉘어져 있고요. 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그 미국 일부와 그 중국 일부를 저희가 뺏어 오려고 하는 어떤 그 전략이 되겠죠. 미국 회사는 어디고 중국 회사는 어디입니까? 뭐 미국 회사는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네. 시러스 로직이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회사고요. 네. 이제 저희는 이제 시러스 로직과 좀 차별화된 어떤 기술 전략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경쟁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고 TI여서 뭐 사실 안 하는 제품이 없는 워낙 큰 회사니까. 제품이어서 네. 이제 그 회사도 일부 네. 지금 플레이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회사는 아까 아위닉이라는 회사가 제일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군요. 거기는 아날로그 인풋 앰프부터 이제 쭉 시작해온 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거 일부, 미국 거 일부 우리가 가져오는 걸로 되어 있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사명감을 갖고 있는 것들도 중에도 하나도 지금 현재는 이제 서플라이 체인상에서 그 이제 미국, 중국 딱 그렇게 끝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저희가 그 어떤 국내 업체로서 이제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렇게 성장하는 거는 스마트 파워 앰프에 대한 어떤 우리 제품군이 늘어나는 거고, 내년 2배, 내후년 2배도 그걸로 그냥 쭉 그렇게 쭉 가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새로운 어떤 사업 품목이 이제 생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 품목들은 이제 2-3가지가 더 있는데요. 네. 지금 그 중에 이제 주력 분야는 네. 그러니까 스마트 파워 앰프 쪽이 제일 큰 물량이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목표 시장을 매출을 크게 잡지는 않았지만 아까 디스플레이 사운드 앰프 쪽도 지금 많은 업체들이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성공이 되게 되면 이제 좀 더 커질 수는 있겠지만 그쪽을 크게 잡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쪽하고 아까 오디오 햅틱 쪽이죠. 오디오 커플드 햅틱 쪽도 네. 그 OS하고 네. 같이 발맞춰서 이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요. 여기도 한 그 제품은 이제 어떤 매출 성장에는 어떤 일조를 할 걸로 보고 있지만 이제 지금 단기간의 목표에는 그쪽은 크게 잡지는 않은 상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모함 자금 얼마나 추가로 조달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뭐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지금 하게 되면 약 140억 좀 넘는 정도가 이번 공모가 미니멈 기준으로 그렇게 공모가 하단 갔을 때 그렇죠. 이제 워스트 케이스가 네, 그렇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최대는 한 180억 정도까지 네, 그 정도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쪽 말고 아까 뭐 파워 쪽이 전문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거 관련해서 뭐 새롭게 준비하시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최근에 오디오 쪽에 이제 특화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프로페셔널 오디오 쪽 같으면 파워 소자는 외부에 놓고 굉장히 정밀하게 구동을 해서 이제 어떤 좋은 큰 소리를 공연장이나 뭐 그런 쪽에서 구현하는 기술이 있는데 저희 그쪽에 좀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회사랑도 같이 일을 하고 하는데 이제 최근에 많이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화물 전력 반도체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갈륨 나이트나 실리콘 카바이드 이제 이런 쪽이 아까 구동이 기존의 구동 파워 IC 가지고는 그
소자의 좋은 특성을 다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쪽에 대한 니즈가 뭐 거꾸로 저희 쪽에 많이 들어와서요. 저희가 한 6, 7년 전부터 계속 화합물 전력 반도체형 파워 IC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이쪽 기술이 꼭 오디오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어떤 네. 전력 변환 기술 쪽에 사용이 되는 거여서요. 네. 아이언 디바이스가 이제 제품을 한 7개 정도의 코드를 이제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여기는 정부 과제 쪽도 많이 이제 진행을 했고 또 산업계랑 같이 코워크를 하는 과제들도 많이 진행을 해서 네. 어떤 기반 기술에 대한 그 검증들은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그것은 몇 볼트급입니까? 지금 파워 소자 같으면 1200에서 1700볼트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구동할 수 있는 기술이 되고 네. 또 뭐 갈바닉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기술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쪽 이제 신규 쪽에서는 이제 그쪽 같은 경우는 2kV에서 5kV까지 절연을 하면서 구동을 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네. 이 기반 기술들을 저희가 차곡차곡 쌓아와서 네. 현재는 사업화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많은 이제 글로벌 업체들하고 그 NDA를 이제 맺고 지금 이밸루에이션을 계속 이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쪽도 저희가 보면 굉장히 향후에 그 중요한 저희 미래 먹거리가 될 걸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산업계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IPM? 이제 그 중에서 말씀대로 파워 IC만 이제 파는 게 아니고 여기도 이제 범용 제품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이제 커스터마이징 된 게 되게 되면 파워 디바이스랑 IC를 같이 집어넣게 되면 인텔리전트 파워 모듈이라고 해서 IPM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지능형 하고요. 전력 모듈 뭐 맞습니다. 스마트 파워 모듈이라고도 하고요. 예. IPM이라는 게 일반적인 명사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죠? 파워 디바이스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파워 디바이스는 어떤 회사 것이 위너가 되던 네. 저희가 이제 IC 형태 뭐 커스터마이징 된 모듈 형태로 IPM 형태로 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진행할 때 저희가 가진 기술이 그 IC 기술이 그 화합물 전력 반도체의 좋은 특성을 네. 실제 세트에 구현되게 할 수 있는 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런 솔루션으로 하려는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듈을 하려면 근데 팹이 있어야 될 텐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에는 파워 디바이스 하는 업체들이 IPM을 구성할 때 IC를 구매해서 이제 같이 모듈화했다라고 보시게 되면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펼쳐지는 방향들은 뭐 꼭 저희만이 아니고 지금 산업 방향은 어떤 새로운 솔루션을 갖는 IC 업체가 뭐 겐 소자든 SiC 소자든 그거를 같이 모듈화해서 공급을 하는 모델도 지금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분업화가 이루어지는 거군요. 예, 특히 갈륨 나이트라이드 같으면 아까 따로따로 해서는 특성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최근에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패키지 업체랑 같이 협업을 해서 갈륨 나이트라이드 소자를 이제 글로벌 업체에서 저희가 이제 어떤 스페셜한 사양으로 도입을 하고 한 패키지를 해서 실제 밸류는 IC의 어떤 펑션에서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하는 IPM 형태인데 큰 모듈이 아니고 좀 작은 형태의 패키지가 된 모듈 이렇게 이제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군요. 그럼 지금 오디오 쪽에서 화합물 전력 반도체용 파워 IC가 들어가는 IPM 쪽으로도 IPM까지도 가게 되면 가장 그 매출이 커질 수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뭐 근데 다른 사업 분야는 아니고요. 저희가 하던 분야에서 그 계속 연속적인 비즈니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아무튼 오늘 나와서 길게 회사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장까지 잘 가셔서 좋은 회사 가치를 평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